허리나 엉덩이 쪽에 좀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이 이 척추 협착증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척추뼈에는 이 가운데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척추관이 좁아지면 안쪽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발생하는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척추 협착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 정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흔한 질환인데 게다가 연세가 드시면서 그 연령에 비례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질환이겠어요. 이 척추 퇴행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 동전만 했던 그 통로가 점점 이제 좁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점점 통로가 좁아지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좀 걸으면 이 통증이 허리에서 엉덩이, 골반, 다리로 내려가게 되고 좀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이렇게 편해지기 때문에 오래 걷기가 힘들어지십니다. 네. 거기서 더 악화되게 되면 좀 다리가 힘이 빠진다거나 다리의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대소변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마비 증상까지도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떤 증상을 보고서 이렇게 좀 판별할 수 있을까요? 척추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그 네. 파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파행이 뭐냐면 조금 걸으면은 허리나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가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파행이라고 부르고요. 네. 또 통증이 허리를 펴면 심해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숙이면 편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착증을 강력하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발이나 다리가 좀 남의 살 같다거나 좀 시리다거나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잘 때 다리에 쥐가 잘 난다. 이런 분들도 척추 협착증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수술과 시술의 중간 2.5단계. 오늘은 그래서 이 내시경,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치료법은 어떤 점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큰 절개나 이런 전신 마취 필요 없이 부위 마취만으로 구멍만 뚫어서 시술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구조물들을 제거를 해서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주사라던가 시술을 하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돼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다거나 그쵸.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 겁난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아마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 치료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큰 절개 없이 한 5에서 7mm 정도 되는 이 두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네. 한쪽 구멍으로는 고화질 내시경을 삽입해서 그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한쪽 구멍으로는 다양한 기구를 삽입해서 진행을 하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네. 아주 사진이 선명하고 넓고요. 다양한 기구를 자유자재로 삽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었던 이런 기존의 내시경 치료의 단점을 보완하였고요. 절개가 거의 없이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대부분이 척추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물론 그리고 내시경 치료이기 때문에 부분 마취로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고령이라던가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원인을 찾는 치료법이군요.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71세 남자분인데요. 원래 협착증이 좀 있으셔서 오랫동안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하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언젠가부터 오른쪽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셨고 걸을 때뿐만 아니라 잠잘 때도 통증이 이제 지속돼서 이제는 주무시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 봤고요. MRI 상에서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이 무릎까지 동반돼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서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이 좁아진 신경길을 넓혀드렸고요. 네. 치료 전후 MRI를 비교해서 영상을 보시면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후입니다. 이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모래시계처럼 신경이 잘록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치료 후 영상을 보시면은 그 좁아졌던 신경길이 완전히 넓어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MRI 단면 영상인데요. 요 빨간 원 가운데에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큼 보이는 게 신경이 짜부러져 있는 거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무록입니다. 아, 네.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무록을 잘 제거해드렸고, 이렇게 신경길이 잘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 바쁜 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은 사실 어디가 아파도 그 시간 때문에 병원 가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수술 대신 내시경을 선택하시면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척추 내시경은 그 하나의 구멍으로 내시경하고 기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시야도 좀 좁고 움직이는 것도 좀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그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하고 기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넓고 깨끗한 시야로 병변을 구석구석 치료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척추 질환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절개가 적고 그로 네. 인해서 뭐 통증도 적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요. 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마취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내시경 영상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협착증의 주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라는 것입니다. 네. 이 황색인대를 제거한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신경이 잘 풀려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신경 주변에 있는 미세한 혈관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